자,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여기 방향성 매매하면 다 죽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은요, 이 3파 고점에서 지금 숏을 내린 사람들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단기적인 숏이든 뭐든 지금 숏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하락이 아니고 롱이 무조건 뜰 것이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숏을 타야 될 자리가 있고 우리가 만약에 상방이 실패했을 때 영끌에서 숏을 타야 될 자리가 있고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이 두 자리 그 어느 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고점에서 숏친 사람들은 지금의 자리가 분할익절, 반익을 덜어내는 자리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숏을 못 탔다고 지금 타야 된다라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생년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요. 정말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누르면서 시작할 테니 여러분 3초밖에 걸리지 않죠? 했다고 믿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대상승장이라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치고 한번 봅시다. 밑엔 지금 22년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가 26년도죠. 자, 프랙탈이죠. 그림이 비슷해요. 충분히 상승으로 볼 수 있는 느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다르냐? 2022년 같은 경우는요. 저점으로부터 저점을 이었을 때 자, 이 유의미한 지지 저항선이 지금 어때요? 지금 아래에 우리가 지지를 바치는 첫 번째 고점으로부터 조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점을 찍었을 때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이 지지 구간까지 숏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저항선이 이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좁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 장처럼 올려서 이전 고점을 따지 않은 상황에서 죽일 수 있는 이 롱뷰가 좀 작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간다라는 가정 하에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요 고점이든 내어줬을 때 영끌숏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나오지 않고 너무 좁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 M자가 모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아니라면 적어도 이 자리를 리테스트 실패하고 내려올 때 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작은 프레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고점에서 숏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타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볼게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채널 리테스트 했나요? 빠지지도 않았죠. 그러면 빠지고 나서 적어도 리테스트는 봐야 된다라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타이트한 뷰로 가볼게요. 지금 쐐기 패턴을 그리고 있죠. 그러면 이 쐐기 패턴에서 하단 뷰 빠지고 나서 리테스트 받고 이탈될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롱으로 가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롱은요 지금 너무 단순합니다. 828 따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설사 이 장대양봉 놓쳐도 밟아주는 자리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서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지금 돌파 매매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존나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래쪽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아래의 매매가 중요한 거지 위에 돌파롱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럼 프랙탈로 보면 우리가 무조건 롱을 박아볼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계속 머뭇거리고 있느냐. 물론 차트적으로 828도 못 따줬고 SR 플립이라고 하는 추세 저항도 못 따줬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온체인 지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 온체인 지표 SOPR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팔 때 지금 이익을 얻고 파느냐 아니면은 손익을 잃고 파느냐 손실을 받느냐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지금 봤을 때 강세장이 확정이 아니라는 패턴들이 자꾸 나와요. 아직까지는. 자, 왜냐면 첫 번째는 반등이 나올 때마다 개미들이 지금 자기들의 손익 실현 자, 계속해서 묶여있던 곳에서 매물을 계속 쏟아지게 내뱉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사람들이 이 고점이 쏟아질 때마다 나간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다시 강세장으로 가려면 개미들의 투매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 투매의 형식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 강세장에서 특징인 항복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롱을 치기에는 우리 앞선 매물대 828도 못 넘었고 그리고 저항 구간도 못 넘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롱을 치기엔 상단 매물대가 찜찜하고 반등세는 죽지 않은 그런 자리를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롱 아니면 숏이지. 사람들 굉장히 이분법적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아니라는 이유를 계속 토하고 있죠. 자, 우리가 고점에서 숏 쳤던 사람들은 어제 여기에서 반익 혹은 분익 한 번씩 했을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PC 발표가 떴는데 부합했죠. 제가 뭐랬죠? 이런 지표 발표의 부합은요,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입니다. 그럼 쏟아질 거였으면 어제 쏟아졌다. 근데 쏟아지지 않고 어디에서? 우리 이전 양봉이 만들었던 텅 빈 구간 FVG, 페어밸류 갭이죠. 이 갭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FVG는 단기간 지지저항 역할을 하는데 이 양봉에서 만들어진 FVG는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음봉이 뚫고 내려오면서 이 구간을 한 방에 뚫었기 때문에 우리 추세의 성질이 바뀌면서 저항 구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어제 하락에 대한 빔이 나올 거면 여기를 한 방에 돌파하는 그러한 자리를 내보였을 것이다. 근데 오히려 반등에 대한 여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9시 반 PC가 터지고 나서 한 번에 물량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꾸역꾸역 떨어졌죠. 자, 그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습니까? 받아주겠다. 이런 자리 혹은 중단 자리, 그런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단기 롱이나 짧게 한번 먹어보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 짤롱 부분 단타로 한번 나가봤고요. 굳이 좋은 수익을 지금 내뱉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단타 롱에 대한 구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롱은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과 똑같이 봐야 됩니다. 아래쪽 세기를 리테스트해서 떨어지던가 아니면은 이 아래에 있는 채널 하단을 리테스트해서 떨어지던가. 다만 리테스트하고 떨어질 때는 아래쪽일 확률이 높지만 리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아래에 있는 77K 부근에 있는 청산 물량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일까요? 이 아래에 있는 청산 물량이 있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유동성만 먹고 그대로 올리는 이런 차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땄다고 그냥 바로 숏을 날리는 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유동성을 먹고 나서 리테스트에 실패를 하는지까지 확인을 하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숏을 내려야 되지 여러분들이 무작정 이따랬다 숏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라고요. 밑은. 그래서 이 자리는 매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사실 저는 지금은 횡보장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 잭슨홀이 열리죠. 자, 잭슨홀 미팅은요. 연준의 FOMC와 다른 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연준 FOMC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기 배지 하나씩 달고 있는 양반들이 나와서 경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 금리가 이렇게 되겠구나 예상을 하는 거고요. 자, 잭슨홀 미팅은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삼성, LG, 경제에서 진짜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한가닥 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비트코인은 잭슨홀의 영향을 지금까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잭슨홀까지는 이런 무빙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파동에 있어서는 고점에서 숏을 친 사람들은 괜찮지만 지금 우리가 이 파동을 1 그리고 2 그리고 3으로 봤을 때, 자, ABC도 마찬가지죠. ABC로 봤을 때도 우리가 여기에서 이미 5파가 끝났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왜냐? 2파가 지금 크게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복합 조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2파가 길었다면 3파가 여기에서 끝났다는 가정하에 4파는 굉장히 짧고 무빙이 타이트하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무빙 어때요? 더럽죠. 그냥 계속해서 횡보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은 메인 4파로 보긴 힘들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봤던 지금 하락 조정 구간이 깊어지는 요런 무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4파는 진행 중이고 3파가 덜 나왔다. 이것이 지금 1 그리고 2 세부 파동으로 3파 고점을 찍고 4파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왜 3파에서 고점 숏을 들어가지 않았냐? 이번 2파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지겠나요? 균등. 2파가 짧았으니 여기에서 계속해서 지루한 감을 보이겠죠. 자, 지루한 감을 보이는 와중에 5파를 한 번 더 올린다면 5파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3파가 힘을 끌어다 썼으니까 뭐 1대1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강세장으로 나갈 것 같으면 828 따는 롱이 나오겠죠. 자, 근데 못 나온다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래쪽에서 이탈했을 때 그냥 리테스트 들어가면 되죠. 그냥 이런 보수적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그냥 매매 스타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남은 반등이 여기까지 찔러주면서 혹은 이 아래에서 찔러주면서 그냥 828 못 따면요. 여러분 영끌 숏 치면 됩니다. 만약 고점이 여기까지 안 올라오고 그냥 아래에서 민기적 거려도
리테스트 실패하면 쇼 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 쫄지 않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숏을 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롱이 나오는 데에서 겁먹지 않아도 된다. 롱은 지금 완전 쉬운 828 돌파 매매라는 한 가지 전략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보통 2파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여러분 뭐 수렴이나 횡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내일 잭슨홀이 다가오는 순간부터 이제 변동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지루한 무빙이 계속될 수 있다. 다만 이 반등이 왔을 때 혹은 하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자리, 4파의 최종적인 목표가를 보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정석적인 건 38이죠. 74.7K입니다. 74.7K는요, 날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강렬하게 밀고 올라온 마지막 양봉의 중단선입니다. 제가 FVG의 중단선은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만 지키면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상승이 붕괴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단순하게 정석의 눌림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차트를 말고 올라갈 때 우리 이 상승 추세를 딱 되돌렸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 이전 하락분에 대해서 되돌린 자리가 74.2K이기 때문에, 근데 이 74.2K가 첫 번째 유동성을 먹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도착을 했을 때 여기에 있던 개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 나가겠죠. 자, 상승이다. 우와, 나가야겠다. 나는 이제 드디어 살았다. 탈출이다. 이랬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뭐가 나왔어요? 또 한 번 상승이 나왔죠. 그렇다는 것은 BOS, 추세의 지속이 가속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다? 이 상승의 추세를 계속해서 추세를 지속해준 구간이 드러난 곳이 74K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74K가 무너지면 우리가 여기에서 숏을 잡고 있었더라도, 자, 리테 보면서 숏 잡고 내려왔겠죠.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그럴 때는 74에서 리테 실패한다면 그냥 쭉 하락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응 시나리오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추가로 볼 수 있는 뷰가 생기죠.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횡보를 가져가면서 이 아래에서 4파를 끝내고 5파로 위로 찌르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고 나서 우리가 숏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마지막 5파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여기에서는 1파가 짧았기 때문에 1대1 혹은 0.618까지 나오겠죠. 자, 그러면 4파의 하락이 우리가 74라고 정석대로 내렸다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 우리가 1대1 균등으로 나와도 77이고 618로 나오면 76입니다. 그러니 제가 뭐라고 했죠? 77에서 76을 어떻게 죽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숏을 어떻게 내릴지 달라진다라고 했죠. 그러니 이 4파의 하락이 먼저 깊게 떨어지고 올려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음 만약 ABC로 간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 보고 나서 여기에서 숏을 추가적으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4파가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횡보 가져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위로 올려주면서 828을 못 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겹다이버전스 걸리죠? 이거 진짜 깊게 눌립니다. 이랬을 때는 ABC로 떨어지는 진짜 찐 4파가 나온다고요. 이랬을 때 숏으로 가자라고요. 그러면 이거 위에 돌파 안 보는 건가요? 나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상승뷰를 보기에는 여러분 누구도 여기에서 확정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대세롱장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우리 희망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롱에 대한 희망편은 어차피 매매 전략이 쉽기 때문에 대응만 해두시면 되고, 결국 이 아래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서 롱으로 가져갈 건데, 혹은 이게 임펄스 법칙이 아니라 ABC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데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영상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우리가 지금 4파, 소파동 3-4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의 반등은 더 남았다. 근데 이 4파가 어디까지 떨어지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 5파가 굉장히 짧을 것을 예견할 수는 있다. 왜? 2파가 짧았으니까 4파는 지루하게 떨어지겠지만 3파가 길었다면 우리 교대 법칙에 의해서 1파와 5파는 똑같거나 아니면 0.618 굉장히 짧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4파가 어디까지 떨어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2파가 정말 샤프하게 짧았기 때문에 4파 같은 경우는 수렴 혹은 행보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다면 왜 3파 고점에서 당신은 숏 안 잡았냐? 일단 놓친 분들 계실 거고요.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분익하면서 보시면 된다. 하지만 내가 안 잡은 이유는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한 파동이 4파가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 왜? 아래에서부터 0.236만 주고 올린 완전 대강세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강세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에서 굳이 이 가능성이 1%라도 있다라면 아직 아래에서 여기에서 리테스트만
맞고 죽는 거 보고 들어가도 숏은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매매에 있어서 롱은 아까워해도 숏은 아까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숏에 물리는 것보다 조금 덜 먹는 게 낫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 프랙탈로 봤을 때도 지금 딱 저항선에 맞춰서 우리가 유동성 작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저항선에 맞춰서 유동성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 꼭지점에 왔는지 이 꼭지점에 왔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저는 제 생각에는 이 꼭지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한 번 더 올려주는 장이 나왔으면 하고 이 장이 828을 못 따면 다시 한번 이렇게 내린다라고 봐야겠죠. 다만 이 자리에서 74를 꺾지 않는다? 그러면 올릴 가능성도 또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매매를 할 예정이고요. 계속 변하는 거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스터디룸 안내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아래쪽에 나이스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단기 숏에 대한 관점 물어보시는데 질문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영상 오늘 풀어봤는데요.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매매 관점은 언제나 보수적으로 매매하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차트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이게 롱뷰란 게 아니죠, 여러분. 횡보입니다. 말 그대로 횡보. 횡보인데 이런 장에서 그냥 애매하게 숏 들어가지 말라고요. 지금 저희 인사이트에도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여기에서 숏 친 거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모험하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48을 지금 내일 옵션 만기예요. 옵션 만기인데 못 내릴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내린다. 그러면 4파가 내려지니까 5가 굉장히 짧게 나오겠죠. 그렇다면 여기 리테스트 정도로 보고 우리가 내려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 4파가 그냥 제가 말한 대로 여기에서 828 못 따고 올리면 여기에서 영끌 숏 치면 됩니다. 근데 이걸 828으로 따주면 대박이죠. 우리 그때부터 롱장 시작이죠. 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고요. 자, 하지만 제 매매 전략이 여러분들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저는 남들 100만원 잃을 때 만원 잃습니다. 남들 100만원 벌 때 50만원밖에 못 벌 수는 있어도 많이 잃을 때는 적게 잃는 사람입니다. 전 계속해서 제 기준대로 매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